안녕하세요, 요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단 첫 글자를 장식하고 각주를 추가하고 그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지를 살펴보면 문단의 첫 글자의 크기가 크고 노란 배경색이 들어가 있죠?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문단의 첫 글자 앞에 두고 상단의 서식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합니다. 또는 서식의 오른쪽 메뉴 펼침 버튼을 클릭하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첫 글자의 모양은 시험지를 살펴보면 두 줄에 걸쳐서 첫 번째 한 글자가 크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양은 두 번째 두 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지시사항대로 궁서, 면색은 노랑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짠! 이렇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각주를 추가해 볼게요. 글자를 쭉 입력하다 보면 글자 오른쪽에 이런 표시가 있었죠? 이 단어에 각주가 추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각주는 해당 단어의 부연 설명으로 본문의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내용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시험지에서는 부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자로 쓰여 있죠? 이 각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주를 넣을 단어 뒤에 커서를 놓습니다. 이렇게 부캐 뒤에 커서를 놓고 입력 탭을 클릭하고 각주를 클릭합니다. 그럼 페이지 하단에 각주 편집 화면으로 마우스 커서가 이동합니다. 지금 텍스트 입력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이 부분에 시험지 하단의 각주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각주 번호 모양이 시험지와 다르죠? 똑같이 변경해 줄게요. 상단의 번호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험지와 동일한 번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변경되죠? 그리고 지시사항을 보면 각주 구분선이 5cm입니다. 그런데 이미 5c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오른쪽 끝에 있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부캐 단어 오른쪽에 각주 표시가 추가되고 하단에 부연 설명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문단 오른쪽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파일은 내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저장해 두었죠? 그림 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서 그림 파일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그럼 바로 그림을 추가해 볼게요. 우리 이전 수업에서 이미 그림을 추가해 본 적 있죠? 입력 탭을 클릭하고 그림의 윗부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야겠죠? 저는 내 문서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림 파일 중에서 시험지와 동일한 파일을 찾습니다.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파일명이 그림 4번이죠? 그림 4번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 설정에서 문서의 포함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없다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설정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해제해 주세요. 파일을 선택하고 설정을 하셨다면 하단의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파일에는 우리가 필요한 그림 외에도 다른 그림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둘 수 있도록 그림을 잘라야 합니다. 추가된 그림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상단의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각 모서리에 자르기 핸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필요한 악수하는 그림만 남길 수 있도록 이 자르기 핸들을 조절하겠습니다. 자르기 핸들 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시면 핸들 모양대로 커서가 변경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남길 수 있도록 영역을 지정합니다. 왼쪽 부분도 좀 더 잘라야겠죠? 대각선 자르기 핸들에 마우스를 놓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림 영역에 맞춰서 설정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그리고 빈 곳을 클릭하면 이렇게 시험지에 보이는 그림만 딱 남게 됩니다. 시험지의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그림의 크기와 여백이 지정되어 있죠? 이 그림 파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기 변경은 너무 쉽죠? 기본 탭에서 너비, 높이를 설정하면 되죠? 지시사항대로 너비는 40, 높이도 40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깥 여백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탭인 여백 캡션 탭을 클릭합니다. 왼쪽 여백을 2mm로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 2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 파일을 시험지와 동일한 위치에 놓아야겠죠?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자, 이 그림의 위치를 지정할 때 그림 바로 왼쪽의 글자 배열이 시험지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 그림의 세로 길이는 글자의 8줄 정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 글자의 배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자, 확인해 보니 시험지와 위치가 다르죠? 그럼 그림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고 세밀하게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8줄에 걸쳐져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야겠죠? 키보드의 방향키로 아래로 좀 더 내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8줄에 걸쳐서 그림 파일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글자의 배열도 확인해 볼게요. 격, 이, 가, 의, 마침표, 밭. 똑같이 배열되어 있죠? 그럼 위치가 잘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끝글자가 다르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합니다. 지금 원의 뒷글자, 격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림을 오른쪽으로 더 밀어볼게요. 그리고 개념 이다, 마침표까지 나와야 하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밀어야겠죠? 자, 이렇게 모두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절해도 마지막 글자 배열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문장에 오타가 있는지 그리고 한자 또는 각주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시사항대로 정확하게 모두 입력해도 딱 맞지 않는다면 배열이 딱 맞지 않더라도 감점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풀었습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고 한자나 각주와 같이 중간에 집중해서 확인하고 입력할 부분이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 연습만 잘 해두시면 나머지 문서 작성 기능은 금방 익숙해지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